자, 우리 오늘 연력학입니다. 이 연력학이 니네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력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화투에 나오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도 알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대학원 때 공부했는데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키네틱스도 여기 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리2에서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서 간략하게 설명을 미리 부연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연력학 법칙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연력학적 과정까지 오늘 설명을 할 거야. 자, 한번 해볼까? 기체분자 운동론이라 그래서 키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여기 공간 안에 지금 기체들이 있잖아. 그치? 안 보인다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를 받아갖고 움직인다고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기체를 표현할 때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화학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기체는 질량을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 뭐 풍선에 담을 거야, 비닐봉다리에 담을 거야,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이거 어렵다고. 그래서 기체를 다루는 방법은 압력이나 부피나 온도 이런 텀들을 사용해서 기체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체가 어떤 열량을 받으면,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지면서 벽면을 두들긴다고. 그러면서 압력도 높아지고 기체 분자, 평균 분자 운동 속도도 빨라지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걸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그래. 선생님은 이건 대학원 2학기 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 한 학기 과정이야. 책 한 권이야 이게. 근데 니네들은 지금 한 5분 내에 이걸 정리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 기체분자 운동론에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 기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너무 복잡해. 이걸 물리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기체 분자를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이 기체 입자들을 이상기체로 정의를 하고 출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체분자 운동론에서 처음에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점질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포인트 매스다. 포인트 매스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입자는 존재해. 기체 입자는 존재하는데 부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겹쳐져도 상관없는 거야. 부피가 없고 질량만 있는 거야. 아주 가상적인 상태죠. 아주 이상적인 상태지. 그러니까 이게 볼륨리스라는 표현을, 점질량이라는 표현은 질량은 가지고 있는데 볼륨, 부피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기체 분자에 상호작용이 없는 거야. 기체 분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하고 서로 반발하는 청력이죠. 이게 없더라는 거야.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린 얘네들을 뭐라 그래? 아주 이상적이다. 아이디얼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뭐라 그래? 이상기체라고. 너네 이상기체 그러면 이상한 기체가 아니고 아주 이상적인 남준이 아이디얼 타입. 뭐야? 이뻐야 돼? 이쁜 기준도 다르잖아. 어쨌든 남준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어요. 자기 이상형을. 그때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디얼이 아주 이상적이다 이런 뜻이야. 이상적인 거는 서로 어떻게 된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죠. 뭐가 0이야?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기체 분자에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땡기거나 밀질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하고. 니네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지 이걸? 이제 다 용어가 바뀌었어.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할 때 그 위치 에너지, 그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거든. 선생님이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니네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른다니까. 너네들의 잠재적인 능력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꿈을 좀 크게 가져. 여기서 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 대통령 되면 선생님 한 자리 줘야 돼. 교육부 장관 같은 거 하나 줘. 그럼 내가 우리나라 교육을 잘 만들 테니까. 여기서 뭐 CEO도 나올 수 있고, 과학자들도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좀 더 니네들 안쪽에 들어있는, 니네들 몸 안에 지금 소위 얘기해서 무슨 곡식의 씨앗처럼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 거야. 땅속에다 심었더 물 줬더니 탁, 그게 무슨 나무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야. 잠재적인 에너지다.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0이에요. 그래서 0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상기체. 우리 이상기체 반대가 뭘까요? real.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실제기체라. 얘는 뭐예요? 부피도 있는 거야. 자체 부피도 있어. 그리고 부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부딪히면 핵이 겹쳐지면 반발하지. 그러니까 반발력도 있고 멀리 있으면 끌어당기기도 하고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게 우리는 real gas, 실제 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더라. 이걸 우리는 이제 기체 분자들이 운동할 때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너네 액체인 경우에 물에다가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니?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지? 브라운 운동이라 그러나? 그래갖고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여기 액체 분자들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니까 거기서 잉크 입자들을 갖다 때려가지고 퍼뜨리잖아. 그 나중에는 골고루 퍼지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저 남준이가 여기서 방구를 꼈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주변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그 냄새나는 방구 입자들을 막 때려가지고 움직이게 해서 퍼져서 옆에 은찬 오 냄새 이렇게 되는. 확산도 그런 현상이야. 계속 부딪혀가지고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게 무슨 현상이지? 틴들 현상? 영사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먼지,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영사기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걔네들의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사기가 지나간 그 빛의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느낌이다. 끊임없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끊임없이라고 하는 거가 에너지가 뭐라 그래야 되나? 보존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니?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니까 뭐예요? 여기서 운동량이 보존되고 심지어는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더라. 니네 운동량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 보존되는 걸 뭐라고 하죠? 한 것 같은데? 완전 다 배웠어. 탄성 충돌이다. 반발 계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아주 이상적인 형태죠. 완전 탄성 충돌. 이게 이제 아주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갖고 출발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5번째가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 기체분자 운동론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봐봐. 니네들 가만히 놓고 보면 강의실에 놓고 보면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물리학 원을 듣지만 다들 달라. 그리고 문제 줘도 다들 뭐 푸는 방식도 다르고 다들 달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획일적이지 않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을 얘기할 때 우리 자연현상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나? 이걸 뭐라 그러죠? 정규 분포 곡선이라 그러니? 우리 남준이 키가 크잖아. 선생님은 평균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마 대한민국 남자 평균보다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그런 키야. 여기. 근데 남준이는 한 이쯤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다. 우린 여기를 갖다 뭐라 그러죠? 평균값 M이라고 얘기를 하지. 메디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정규 분포 곡선이라 그래. 또는 뭐 가우시안 커브라 그러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평균적인 이 가우시안 커브를 그리게 되어 있어. 니네 학교 성적도 똑같잖아. 그죠? 거의 대부분 이런 그래프잖아. 키도 이런 그래프고요.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가 뭐냐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야. 어떤 상자 속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입자가 100개 정도 된다 그래봐. 걔네들이 이런 값을 갖게 되는 거야. 평균 값이 있고 빠른 놈도 있고 느린 놈도 있고. 그래서 그걸 평균 낸 값이 우리 키네틱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니까 이렇게 평균 바로 표현한 얘가 2분의 3 kT더라. 니네 잘 알겠지만 이거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운동 에너지. 평균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더라?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볼츠만 상수라 그래서 상수야 그냥. 비례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비례 표시로 절대 온도. 여러분들이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분자 운동이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같았을 때 분자 운동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벽면을 두들기는 힘이 세지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벽면을 두들겨가지고 벽면을 밀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게 지금 열역학이야. 열역학이 뭐예요? 열을 줘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거야. 바퀴를 굴리는 거야. 이게 엔진이잖아. 그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분자 운동론을 선생님이 가져온 이유가 니네 이제 물투나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배워. 일반화학이나 일반 물리 가면 이거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1, 2번 항목은 이상기체를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리적인 접근으로 운동량, 운동에너지 보존되면 완전 탄성 충돌을 이론적인 거지. 실제로는 실제 기체는 부딪히면서 에너지 소멸도 되겠지. 소실도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그리고 평균 분자 운동되지. 자, 이렇게 골고루 다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는데 그중에 평균적인 값이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또 바로 이상기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열역학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리 교육과정이 아닌 부분 것까지 지금 다 끌어오고 있는 거야. 자, 우리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배웠니? 기억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사실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이상기체라는 근거 하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법칙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 보일의 법칙 기억나냐? 선생님이 보일의 법칙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변수가 기체를 다루는 변수가 P, V, N, T가 있거든. 압력, 부피, 몰수, 그 다음에 절대 온도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변수가 다 변하기 때문에 이제 종속 변수가 누구냐면 부피야. 부피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보일의 법칙은 어떻게 했냐면 PV는 일정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가 일정할 때 얘가 서로 이런 관계에 있더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압력이 높아지면 일정해야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많이 했죠.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여기를 이렇게 누른단 말이죠. 여기 이제 주사기라고 해봅시다. 주사기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막혀 있어. 여기서 이제 압력을 1기압으로 눌렀어. 그랬더니 여기에 100ml 부피를 가져.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2기압으로 눌렀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니? 50ml가 되겠지. 어때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결국은 이거 곱하기 PV가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수하고 똑같은 거야. 나중에 이제 해보면. 그게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으로 나오는 건데 어찌됐던 그래서 P1하고 V1하고 P2하고 V2가 항상 같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래프 중에 PV 그래프 이렇게 주잖아. 얘를 P를 Y축에 놨잖아. 이거 Y, X는 일정이다. 이렇게 놓는 거 아니니? 그럼 어떻게 되니? Y는 X분의 일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뭐예요? Y는 X분의 1 분수함수잖아. 우리 분수함수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서 앞으로 PV 그래프는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이제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적분값 여기 P1, V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면적하고 이제 P2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여기가 P2고 여기가 V2죠. 이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공통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의 법칙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샤를 법칙이 나와요. 두 번째. 샤를 법칙은 샤르의 법칙 이렇게 했죠. 압력 일정이야.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변해서 뭐가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일의 법칙 나온 뒤로 67년인가 후에 샤를 법칙이 나왔어. 보일도 그거 했겠지. 근데 온도 일정하게 실험하는 건 이런 것들은 다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 되니까. 온도 일정하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큰 수조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25도로 맞춰 놓는 거야. 거기다가 돼지꼬리 집어넣고 그다음에 쿨링 장치 넣어놓고 온도가 올라가면 쿨링 장치를 돌려. 온도가 내려가면 돼지꼬리를 가열해. 그래갖고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조절해주면 일정하게 25도를 맞춰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실험하면 되죠. 온도 일정하게. 근데 압력 일정하게 실험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베큐머하고 컴프레서 같이 넣어야 돼. 압축기하고 그 진공 펌프를 같이 넣어야 돼.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압력이 세죠. 그럼 압력을 해제해야지. 진공으로 빼야지.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졌어. 그러면 컴프레서 눌러줘야지. 압력을 넣어줘야지. 그걸 일기압으로 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으로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샤를이 한 60년 걸려서 나중에 샤를 법칙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압력 일정한 실험을 보일이 했다 그러면 보일 제1법칙, 제2법칙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보일도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근데 실험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샤를이 그걸 완성해서 보일의 법칙,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은 온도하고 부피 관계가 이게 일정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부피가 팽창을 하더라.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이게 0도씨 부피에 1도씨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T1분의 V1은 일정해야 되니까 T2분의 V2 이런 식으로 되죠. 뭐 이거 굳이 그래프로 그린다 하면 이쪽이 T고 이쪽이 V니까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었어. 그래서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을 짬뽕시킨 거지. 어떻게 된 거니? T분의 PV는 이제 상수값을 주지 않은 거죠. 이걸 K라고 일정하게 이렇게 준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봐봐. 이거 보일의 법칙이지. 이거 샤를의 법칙이지. 그래서 이걸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거야. 이 K를 실험을 통해 갖고 자 어떻게 된다? PV는 NR로 바꾼 거죠.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뭐다?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야.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상기체들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맞아 들어가더라. 근데 사실은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상기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실험을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화투 가서 선생님이 설명할게. 그 실제 기체 가지고 이상기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식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딱 맞아 들어가더라. 그리고 여기 있는 R 값을 계산해 보니까 R이 상수값이니까 0.082라는 값을 갖더라. 똥파리로 외우세요. 0.082. 0.082 상수값이니까 외워야 돼.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기압이니까 ATM이야. atmosphere. 얘는 리터죠. 부피니까 리터죠. 얘는 몰이죠. 얘는 켈빈이니까 K지. 그러니까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얘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ATM, 리터, 퍼, 여기에 몰, 켈빈 이렇게 되지. 아이고. 이게 기체 상수. 여러분들은 PV는 nRT라는 공식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PV는 입에 그냥 붙여놔. PV는 nRT. R은 0.082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한 산수, 수학이지. 함수꼴을 한번 해볼까요? 니네 잘 아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니? 이거 하고
이걸 1차 함수 그래프라고 그러죠. 1차 함수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지? 분수함수라고 그러죠. 이건 반비례 그래프야.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쪽을 x축으로 놓고 이걸 y축으로 놨을 때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가 y절편 b가 될 것이고 이거 기울기가 a일 것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 이게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y절편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분수함수 그래프는 자 여기 x축이고 y축이고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 봐봐 PV는 nRT 이 식을 몇 개 그래프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 나오는 건 PV 그래프야. 그러니까 P를 Y축으로 놓고 V를 X축으로 놓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상수 취급해야지. 1몰이라고 그냥 해보자. 그리고 이제 온도가 달라지죠.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를 Y축으로 놓으면 여기를 X축으로 놓으면 얘를 넘기면 되죠. 그럼 P는 V분의 nRT잖아. P는 V분의 nRT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이건 어차피 1몰이고 R이니까 상수라고 친다 그러면 얘 변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하나 더 그려. 여기가 T1이고 T2라고 합시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온도가 같은 선이다. 그래서 등온선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자 봐봐. 이게 Y고요. 이 V가 X축이잖아. 그러니까 Y는 X분의 1꼴이니까 이거 그려주는데 이게 T1이 이제 T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자, T1하고 Y축이 이거니까 T1이면 얘가 P1이죠. T2면 P2지. 그럼 만약에 이제 부피가 같을 때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겠죠. 그래서 온도는 압력하고 비례하니까 이게 높으면 압력이 높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등온선이 위에 있는 등온선이 온도가 높은 온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다. 우리 연력학에서 이 그래프를 너무 많이 쓸 거야. 이거 말고도 이제 화투 가면 그래프 많이 나와요.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Y를 PV로 놓고 여기를 T라고 놓으면 얘가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니? 그럼 이게 NA고 이게 NB라 그래봐. 그럼 이게 기울기가 더 큰 거지. 왜? 봐봐. 이게 Y고 이게 X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몰수가 큰 게 A가 더 큰 거야.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여기다 PV 놓고 여기다가 N으로 놓을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되면 T1, T2지. T1이 온도가 높은 거야. T가 기울기 역할을 하잖아. N이 변수니까. 몰수가 변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독립변수, 이쪽을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함수에서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지 얘를? 정의역? 배웠니? 이걸 뭐라 그러지? 공역? 치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결과물로 나온다 그래서 종속변이다, 변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일단 여기까지 좀 그려봅시다. 가장 연력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